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국제무역사 루카스입니다. 이번에는 과세와 면세 그리고 영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과세, 면세 그리고 영세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는 말 그대로 가치가 추가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라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가 다른 간접세입니다. 원자재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판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철광석 수입업자가 철광석을 1,000원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는 100원이 발생되고 최종 판매가는 1,100원이 됩니다. 철광석을 구매한 철판회사는 이를 철판으로 제작하여 5,000원에 판매하고자 하면 부가가치세가 500원이 발생합니다. 최종 판매가는 5,500원이 됩니다. 철판을 5,500원에 구매한 자동차 업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15만원에 판매하고자 하면 부가가치세 15,000원을 포함한 최종 가격 16만 5천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납세한 부가가치세는 15,000원입니다. 중간 과정에서 여러 번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였고 최종 소비자가 지불한 15,000원에는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각 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철광석을 수입하는 단계에서 1,000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고 철광석을 철판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4,000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철판으로 자동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총 14만 5천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실제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더욱 복잡한 사항들이 전개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간소화하면 판매가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가를 빼면 됩니다. 철광석은 1,000원이라는 가치를 더하였으므로 부가가치는 1,000원입니다. 철판은 판매가가 5,000원이고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철광석을 1,000원에 매입하였으므로 5,000원에서 1,000원을 뺀 4,000원이 철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판매가는 15만원인데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철판을 5,000원에 매입하였으므로 15만원에서 5,000원을 뺀 14만 5천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책정하는 세금이므로 철광석에는 1,000원의 10%인 100원을, 철판에는 4,000원의 10%인 400원을, 자동차에는 14만 5천원의 10%인 14,5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치면 최종 소비자가 지불한 15,000원의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다음으로 면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세라고 하면 공항이나 항구에 있는 면세점이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면세품이 과세품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높을 때는 면세품 가격이 과세품 가격보다 비쌀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세의 개념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별표로 표시된 상품은 면세품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항목을 보시면 주로 채소류나 두부 등이 그것입니다. 오늘 마트 영수증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직전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철광석과 철판을 생산할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지불하여야만 합니다. 결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들의 세금 혜택은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기 직전 단계에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세금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세입니다. 영세는 일반적으로 수출 시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중과세 방지입니다. 만약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이중과세 금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수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면 수입국에서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추가하게 되고 이런 중첩되는 세금들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둘째로 수입국의 자국 제품의 보호입니다. 만약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이중과세 금지에 대한 합의가 있고 수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5%이고 수입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5%라고 가정하면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국에서 생산한 동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영세율로 수입한 제품을 수입국의 기준세율로 적용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제품들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입국에서만 수입관세 및 부가세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수출품에 수출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커피의 경우 국제 커피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출국에서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래 표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14만 5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4,500원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고 앞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또한 환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철판을 구매할 때 총 5,500원을 주고 구매했고 해당 철판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하였으므로 철판 구매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 500원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수출의 경우 수출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므로 영세율 거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세율 거래는 주로 중개무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개상이 수출자가 되고 제조사는 제조자가 됩니다. 중개상이 수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근거로 제조사의 구매 발주를 진행합니다. 이때 중개상은 영세율로 진행하기 위해서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해 구매 확인서를 발행하거나 은행을 통해서 내국 신용장을 발행하여 구매 단계에서부터 영세율로 처리합니다. 구매 확인서는 외화 획득을 위한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따위의 국내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한 은행의 장이 내국 신용장 취급 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고 내국 신용장, 즉 로컬애시는 수출업자가 수취한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수출 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서 국내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국내 신용장을 말합니다. 전체 요약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각
제공 공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과세는 각 제공 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책정하고 면세는 최종 판매 직전의 부가가치세만 면제합니다. 영세는 전 과정의 부가가치세율이 0%가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